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은큰 팬더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도시개발회사의 하청 소속으로 보안근무를 하던 시절에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해봤어서 어떤 내용일지 흥미가 생기네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가 아닌가? 저는 과거에 도시개발업체의 하청으로 재개발 지역 내에서 보안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 군대를 제대한 뒤에 복학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서 집에서 놀다가 끝내 지친 저에게 아버지의 후배분이 잠깐 와서 알바식으로 하고 가라며 제안을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니 인상이 썩 좋지 않은 중년 남자분이 단복 같은 걸 입고 나오셔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계약서를 내미시는데 연봉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물론 근무 시간이 조금 길었던 점과 평일, 주말 경계 없이 출근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그닥 큰 액수라고 보기는 힘들었지만 당시 최저임금이 3,800원 선이었던 걸 생각해본다면 편의점이나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것보단 낫겠지 싶어 선뜻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자체가 생각보다 규모가 컸는데 낡은 아파트부터 해서 상가 건물에 병원 건물까지 인원수는 간부진과 평사원을 다 합해서 20명 남짓이었는데 이 인원으로 다 커버가 될까 의심스러워하던 저는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자체를 구역 단위로 쪼개서 3명씩 8시간 근무로 교대를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제가 들어가게 된 구역은 병원 건물을 낀 빌라 단지와 제조업 공장 건물들이 있는 C구역이었습니다. 상황실은 병원 건물 내부에 1층의 로비 데스크에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 있는 캠으로 각 주요 사각지대에 설치된 CCTV를 보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이 침입을 하면 경광봉과 3단봉을 가지고 출동을 해서 내보내거나 노숙자들의 신변 안전 등을 책임지는 업무였고요. 병원 건물, 그러니까 폐병원이 3개층 규모로 되어 있었는데 1층은 로비와 진료실이 있었고 2층은 수술실과 각종 시술실, 원목과 간호사실이 있었으며 3층은 입원실이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다른 상가 건물에다가 상황실을 차려도 될 걸 왜 하고 많은 건물 중에 폐병원을 선점한 것인가였습니다. 안 그래도 당시에 케이블에서 흉가 탐험한다고 어디 가다가 폐병원에서 안 좋은 일 생겼다니 뭐니 한창 화제가 되던 시절이라 더욱 거부감이 들었고 또 혼자 상황실에 앉아 있어야만 했으니 무서웠죠. 그날은 제가 야간 근무로 지정이 된 날이었고 첫 야간 근무라 선임자에게 주의사항과 인수인계를 받고 컵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 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12번 캠이 폐병원 3층의 입원실 사각지대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12번 캠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고 웬 사람이 입원실을 여기저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길래 내가 잠깐 컴퓨터 보는 사이에 누가 들어왔나 싶어서 경광봉과 3단봉을 챙기고 3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기 불이 켜져 있는 게 말이 되나?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중간 계단의 등이 켜져 있는 게 보여서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건데요. 폐건물은 보통 전기를 다 끊어놓기 때문에 제가 근무를 하는 상황실을 제외하면 불이 켜져 있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스위치가 어디 있나 하고 벽을 다 짚어보고 있는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잡혔습니다. 착, 착, 착.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슬리퍼 소리였는데요. 아참, 지금 스위치를 찾을 때가 아니지 하고 불이 나게 계단을 올라서 3층에 도착을 한 제 눈에 펼쳐진 건 그저 무한히 펼쳐진 어둠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계단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이렇게 어둡기만 할 리가 없지 않나 하고 무심결에 계단 쪽을 봤는데 언제 불이 켜져 있었냐는 듯 그곳 역시 어둠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손전등을 켜고 슬리퍼 소리가 들리는 쪽을 비추면서 이 건물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허가 없이 출입하시는 건 위법이라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라고 소리를 쳤죠. 사람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한 게 아, 네, 죄송합니다. 누굴 찾고 있어서요 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선생님, 여기는 선생님하고 저밖에 없는 폐건물이에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번엔 대답이 안 들려오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슬리퍼 소리도 안 들려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이런 상황이면 짜증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단단히 열이 뻗쳐서
남자가 있는 쪽으로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해서 걸어갔습니다. 일단 정확한 위치까지는 파악이 안 됐으니 지나치는 입원실을 전부 확인하면서 나아갔는데요. 내가 누구랑 대화를 했지? 분명 대답이 들려왔는데 입원실과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깥에서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반사적으로 놀라서 발을 돌려 계단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의 중앙 쪽, 그러니까 계단 쪽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오길래 내가 방향을 착각했나? 하면서 선생님 거기 계셨어요? 저랑 같이 내려가요 하고 그쪽으로 걸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저의 말에도 이런 방구 대답도 없었고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거기서 위화감이 들면서 등 뒤로 오싹한 소름이 돋았죠. 무슨 마네킹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손전등으로 그 남자를 비췄는데 제 손전등이 비추는 방향엔 사람은 고사하고 개미 한 마리도 없길래 그 사이에 내려가셨나 하고 손전등을 끄니까 다시 그 남자가 그 자리에 이동조차 없는 모습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게 보여서 저는 직감적으로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채곤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시간관념이 희박해져 가던 그때 그 남자가 여기가 아닌가?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실루엣이 계단을 향해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차마 뒤따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상황실에 인터폰이 울리길래 정신을 차리고 내려가서 인터폰을 받았는데 신호를 보낸 반대편에서 아무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그날 야간 근무를 하는 A조와 B조의 담당자들은 전부 제 삼촌뻘쯤 되는 분들이시라 그런 장난을 치지도 않을 게 분명했으니 맞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엔 다른 누군가가 와서 산다고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상황실 의자에 앉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다시 캠을 보고 있는데 잘 나오던 음악이 갑자기 끊기면서 여기가 아닌가? 금방 전에 제가 3층에서 봤던 그 귀신이 던진 목소리가 비디오 테이프이 한 구간을 반복하듯 재생하듯 들리면서 착착착 하는 규칙적인 슬리퍼 소리까지 들려오자 저는 그대로 이어폰을 뽑아 벽을 향해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뒤에 아침에 교대를 하러 온 근무자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죠. 하지만 교대자는 그냥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야, 그런 일은 그냥 애교야 애교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게 뭔 개소린가 싶었지만 재개발 사업이 확정나서 모든 건물을 밀기 전까지 근무를 해보니 정말 그날에 제가 겪었던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엔 페빌라 단지에서 겪은 일에 대해 제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큰 팬더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저도 3년 전에 비슷한 일을 했었고 역시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었는데요. 은큰 팬더님 말씀처럼 사람이 머물다가 떠난 곳엔 사람이었었던 무언가들이 와서 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은큰 팬더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지난번 폐병원에서 겪은 일에 이어 폐빌라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폐빌라, 밤에 가던 낮에 가던 특정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닌 다른 이유로도 꺼려지는 곳인데요. 과연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재개발 지역에서 보안 근무를 할 때 처음으로 겪은 게 지난번에 제보해드렸던 폐병원이었고요. 두 번째가 폐빌라인데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때 아니 왜 하필 상황실을 폐병원에 설치해놨냐 했었을 겁니다. 이게 근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갔던 게 그 폐병원의 위치가 C구역의 완전히 정중앙은 아니지만 폐병원을 반경으로 모든 구역을 커버하는 전략적인 요충지 같은 개념이라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폐공장이나 폐빌라단지, 폐상가단지를 비추는 여러 개의 캠에 이상한 게 잡히면 그 즉시 뛰어가도 어딜 가던 간에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이었겠죠. 그날 제가 폐빌라에서 겪은 일은 보통 귀신 봤다 뭐했다 하면 밤이나 새벽 시간대인데 저는 해가 쨍쨍한 대낮에 겪었는데
보통 낮에 어디 심령 스팟 가서 귀신 봤다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죠. 저는 그 일을 겪은 이후로 낮에도 귀신 볼 수 있어요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간 근무에 투입을 했는데 교대자가 하는 말이 새벽에 계속 흉가 탐험한다고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미친놈들 쫓아내느라 한숨도 못 잤다고. 그런데 걔네들이 하나같이 가는 곳이 페빌라 쪽이었고 방금 전에 막 순찰 돌 때도 그놈들이 돌아가지 않고 주위에 머뭇거리고 있었으니까 잘 감시해라라고 인수인계를 남겼습니다. 그 페빌라는 C구역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새벽에 순찰을 나갈 때마다 이상한 걸 목격했다라고 심심찮게 이야기를 할 만큼 수상하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곳입니다. 뜬 소문이긴 했는데 옛날에 그 빌라에서 안 좋은 사건이 2건인가 3건인가 발생을 했었다고도 들었었고요. 어차피 소문이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거쳐서 부풀려지기 마련이라 저는 직접 본 거 아니면 안 믿는 성격이었고 흉가 탐험한다고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귀찮은 존재라기보단 미련한 멍청한 존재들로 여겼었죠. 폐빌라를 중점으로 두고 감시와 순찰을 돌다가 별거 없고 안 보이길래 상황실에 들어와서 과자를 까먹는데 그것들이 제가 쉬는 패턴이란 걸 알아차린 건지 냅다 폐빌라로 뛰어들어가는 게 캠에 포착이 되더라고요. 쟤네들은 뇌가 우동사리인가? 웃기네? 하면서 손전등과 3단봉을 챙기고 폐빌라로 바로 갔습니다. 이제부터 흉가 탐험을 하러 온 사람들을 그냥 그놈들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놈들이 들어간 곳이 최초로 목격한 게 B동이라 정문 앞에서 10분 정도 대기를 탔죠. 솔직히 대낮에 뭐 볼 거 있다고 햇볕 쨍쨍하니까 금방 나오겠지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안 나옵니다. 처음 10분, 그 다음 20분. 순찰 돌아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하고 있다가 그냥 찾으러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3단봉으로 계단에 손잡이를 쾅쾅 내려치면서 선생님들 지금 나오시면 신고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세요.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놈들이 작정을 한 건지 대답도 없고 움직이는 소리도 안 들리고 하니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디서 사삭 하고 사람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3층에서 멈추고 귀를 열었죠. 딱 제 시야에서 등 뒤로 302호 집에서 계속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하면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한 대 크게 치면서 빨리 안 나가? 진짜 신고 때리면 니네 징역 살아! 하는데 그 움직이는 소리가 누가 음소거라도 한 건가 싶게 삭제가 되더라고요. 빡이 단단히 올라온 저는 신경질적으로 그 집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열어보고 화장실, 거실, 부엌, 베란다 다 뒤졌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301호였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라곤 코빼기도 안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나가려는 제 눈에 신발장 바로 옆이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에서 웬 꼬마 남자애 하나가 나오더니 얼굴은 못 봤고 뒷모습만 봤는데 애가 킥킥하고 웃으면서 현관 밖으로 나가서 301호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아예 뚜껑이 열려서 애새끼까지 데려와서 장난질이냐고 빌라 건물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위층이죠. 4층에서 사람들 발소리가 들리면서 막 중얼거리는 소리가 같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4층으로 올라갔는데 역시나 캠으로 본 그 일행놈들이 서로 막 속닥거리고 있는 게 보여서 남의 사유지에 들어와서 뭐하는 짓거리냐고 따져댔고 그놈들은 막 죄송하다고 하는데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한테 말을 합니다. 방금 302호에서 나오신 거죠? 혹시 초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애 보셨어요? 저는 그 말에 기가 차서 아니 선생님 애를 데려오셨으면 제대로 간수를 하시던가 여기 미아 보호센터 아니에요. 거의 한 대 때리기 직전의 상태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들은 애를 안 데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막 계단 손잡이 때리면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서 허겁지겁 4층으로 올라가려는데 302호의 현관의 신발장의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남자애가 얼굴을 빼꼼 내밀더니 저 아저씨는 내가 놀아줄 테니까 형들은 빨리 올라가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냐고. 새벽에 와서 이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이때다 들어와서 아주 잘하는 짓이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바로 112를 누르려는데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제지하면서 허락 없이 들어온 건 죄송한 일인데 진짜 그 애는 자기네가 데려온 게 아니라고 계속 해명을 해대니까
그래, 그렇지? 이 상황에서까지 뻥카를 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 일단 내려가시고 한 번만 더 이 구역 내에서 모습 보이시면 형사고발할 겁니다. 경고를 강하게 주면서 건물 바깥으로 내려보냈죠. 그렇게 빌라 단지를 벗어나는 사람들을 3층 창문으로 조용히 보다가 나도 내려가야지 하는데 제 등 뒤에서 아까 전에 들었던 부산스러운 소리가 하나, 아니 둘인가? 점점 많이 들려오길래 아까 내가 본 건 남자의 하나, 그리고 저놈들이 봤다고 한 것도 남자의 하나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내 뒤에서 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들리지? 하고 뒤를 돌아선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 창백하다 못해 무슨 석고보드로 사람 얼굴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긴 성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까 전에 본 그 남자애가 302호 현관에 나란히 서서 자기네 딴엔 환하게 웃어 보인다고 했을지는 몰라도 그냥 제 눈엔 사람도 아닌 것들이 사람 흉내내고 자빠졌다고 밖엔 보이지 않는 기괴한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나란히 같은 템포로 손바닥을 까딱까딱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얼떨결에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떨떠름해하면서 B동의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아마 밤이나 새벽에 봤으면 뒤로 까무러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건 2건 내지 3건이었는데 역시 소문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래도 아예 못 믿을 만한 건 아니라는 것과 해가 쨍쨍한 대낮에 귀신이 안 보여요 라는 관념을 한 주먹에 박살낸 그런 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일이었네요. 제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라 이게 귀신이라는 게 물리학이나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복학하기 전인 6개월 동안 그 단지가 싹 다 밀릴 때까지 근무를 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사건을 겪고 느꼈던 사람이기도 해서 아예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여유되면 다른 이야기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물리학을 공부했거나 연구를 하는 분들이시라면 귀신이라는 초자연적인 증명이 되지 않는 이런 주제에 대해선 함구를 하거나 나 안 믿어 그런 게 어딨어 하시는데 은근 팬더님은 스스로가 직접 겪고 느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보게 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은큰팬더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은큰팬더님은 과거 재개발 지역에서 보안대원으로 근무를 하셨었고 그곳에서 겪은 일들을 간간히 제보사연으로 보내오셨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폐병원, 폐빌라에 이은 폐공장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폐병원, 폐빌라에서 겪은 일들은 제가 폐공장에서 겪은 일에 비하면 그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아직도 폐공장에서 겪었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이걸 사진으로 몇 번이나 찍어서 남겨두려 했는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전부 불발이 나고 흔적도 남길 방법이 없어서 조작의심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사족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야간에 출근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폐병원 로비의 상황실에서 캠을 보고 있었는데 폐공장 쪽을 비추는 2번 캠부터 8번 캠에 동시다발적으로 외부인의 침입이 포착이 됐습니다. 캠을 멈추고 인상착의를 보니 일행은 7명 정도로 보였고 전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선 캠마다 1초에서 2초 간격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침입자들은 전부 같은 사람들로 보였죠.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흉가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귀찮은 존재들로 봅니다. 조금 어조를 강하게 해서 말하자면 바퀴벌레 그 이하의 존재들로 여기고 쌍욕과 무시체로 대하곤 하죠. 저는 혹시 몰라서 방검복 상하이를 착용하고 3단봉을 챙겨서 폐공장 단지로 출발했습니다. 보통 훈계를 하면 겁을 먹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미리 준비해온 무기를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전혀 과하다거나 제가 유난을 떠는 그런 수준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죠. 귀신이라는 게 물리학도였던 당시 제 생각엔 그냥 무지성으로 어딘가에 짱 박혀 있다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하는 걸 즐기는 그런 정도로 여겼었는데, 조직적으로 또 계략적으로 특정 사람을 정해서 매길 수도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가 당한 것이었죠. 저는 후레쉬를 들고 3단봉으로 여기저기 널브러진 폐기계들을 쳐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나오면 신고는 안 할 테니까 존말로 할 때 나오세요. 그런데 보통 아무리 기척을 숨긴다고 해도 불과 몇 분 사이에 턴밖에 없었거든요. 폐공장 단지 부지 자체가 생각보다 넓어서 그놈들이 들어갔던 공장 건물에서 다음 건물로 넘어가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제가 달려온 시간에 비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도망가거나 숨는다고 해도 그 기척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놈들 7명 전부 특전사 출신이거나 어디 특수부대 출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곳에 흉가 체험을 하러 온단 말입니까?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캠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시간대에 잡힌 걸 지금 시간대에 잡힌 걸로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상황실로 발길을 옮기려는데 제 귀에 덜커덩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빼박이다 싶었죠. 앞서 생각했던 것들은 이미 제 머릿속에 없었고 오직 그놈들을 색출해야 한다, 이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히 지배를 해버린 상황에 제 귀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곳을 주시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당시에 제가 서 있던 위치에서 오른쪽에 있는 목형 공장에서 들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잘 걸렸다 하고 목형 공장으로 들어선 저는 구석진 곳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발소리에 다시 한번 고함을 쳤죠. 니들이 숨는다고 숨어져? 빨리 안 나와? 하지만 그 발소리만 들려올 뿐 그놈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극도로 열이 받은 저는 그쪽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발소리가 들렸던 그곳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었고 저는 한 몇 초 동안 멍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목형 공장의 프레스 기계들 중 한 개가 쿵소리를 내며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전기고 뭐고 다 끊긴 지가 언젠데 기계가 작동을 한다뇨. 초자연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저는 공장 바깥으로 뛰었죠. 하지만 그 시도는 당연하게도 불발이 나고 말았습니다. 공장 문이 쾅 하고 닫혔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전등마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안에 갇혀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그 여러 개의 발소리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소리들은 제가 서 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까 전 그 구석이 아니라 공장 전체에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그 공장 내부 바닥이 포장이 되지 않은 그런 바닥이에요. 쉽게 말해 시멘트를 대충 펴발라놔서 다 일어난 그런 바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바닥 전체에서 슬리퍼를 바닥에 끌 때 나는 그런 소리들이 난잡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갈팡질팡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지, 발소리들은 계속 들려오지. 그러고 있는데 프레스 기계가 작동하는 그 소리가 한 개, 두 개, 아니 그냥 그 공장 안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보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후레쉬를 앞으로 탁 비췄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건 아직까지도 그날 내가 본 게 진짜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못 믿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무표정한, 그러니까 생기가 전혀 없는 얼굴의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보단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기계 앞에 서서 작동되고 있는 프레스 기계를 하염없이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었죠. 환상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맞는 건가? 의심과 당혹감이 번갈아 저의 뇌리를 때리고 있던 그때 그 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제가 있는 방향, 아니 그냥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은큰 팬더님이 보내주신 폐공장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개 편으로 편성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은큼팬더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지난번 폐공장 이야기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편에서 언급하실 때 시간이 꽤나 흐른 현재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셨었는데요. 과연 이번 편에서 그 베일이 거쳐질까 궁금하실 겁니다. 두서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표정한, 그러니까 생기가 전혀 없는 얼굴의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보단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기계 앞에 서서 작동되고 있는 프레스 기계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환상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맞는 건가? 의심과 당혹감이 번갈아 저의 뇌리를 때리고 있던 그때, 그 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제가 있는 방향, 아니 그냥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휴대폰의 후레쉬 불빛은 천장을 향해 있었기에 저는 그들과 불편한 대면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과 가장 흡사한 공포영화를 꼽아본다면 그레이브 인카운터에서 배우들이 샤워실에서 귀신을 마주친 장면일 겁니다. 창백한 피부에 생기 없는 얼굴과 탁 풀려서 방향이 잡혀있지 않은 검은 자위가 가득한 동공. 문제는 그 장면에선 귀신이 달랑 한 명이었지만 제 앞엔 못해도 8명 이상이 우두커니 서서 저를 쳐다본다는 것이었죠. 그 상황이 되니 사리분간이 뭐니 할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만이 뇌리를 가득 메워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귀신들이 일제히 기계 쪽으로 얼굴 방향을 돌리면서 작동되고 있는 기계를 하염없이 바라보기 시작하자 일단은 무사하다라는 안도감이 번지면서 심장 박동이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상황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몸을 움직이려 부단히 애를 써도 빌어먹을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죠. 가위에 눌렸을 때와 같은 느낌이지만 가위는 꿈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에 서 있는 개념이지만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겪기 전 가장 큰 이벤트 격이었던 빌라에서 봤던 그 귀신들은 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 보였지만 그들은 전혀 어떤 의도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저에 대한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무시에 가까웠습니다. 너는 거기 있어라. 우린 우리 할 일 할 거니까. 이런 느낌이었달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조차 감이 안 잡히던 그때 드디어 그들이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를 알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던 민머리의 귀신이 작동하고 있던 기계를 정지시키더니 그 프레스 유압판 안으로 본인의 머리를 밀어놓고 다시 발밑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제가 제조업 공장에서 평생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귀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제조업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사고가 비슷한 유형의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걸 말이죠. 보통 유압 프레스가 작동을 하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제품을 찍어내리는데 그 귀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제 눈엔 무슨 매트릭스처럼 아주 느리게 보였고 프레스에 귀신의 머리가 눌리면서 발생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 장면이 고스란히 제 눈에 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귀신은 질량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신체라는 매개체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제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고를 당할 때 어떻게 당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시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제 바로 앞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되자 다른 귀신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를 멈추면서 한 명씩 차례대로 프레스 기계에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고 그대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모습처럼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고 절단된 그곳에서 피가 분출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면서 저는 서서히 숨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그들이 제 생기를 빼앗아서
사고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이었죠. 그쯤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그제서야 제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떨어진 휴대폰을 가까스로 집어든 채 몸을 돌려서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방향을 잡은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공장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됐다. 빨리 나가야 돼. 그렇게 발을 바깥으로 내미는 그 순간 제 뒷덜미에 기분 나쁜 촉감이 느껴졌죠. 굳이 돌아서 확인해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서 애써 무시했지만 그 촉감이 느껴지자마자 저를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게 느낌상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적어도 그 공장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저를 안으로 끌어들이려 달려든 그런 상황에 힘에 부친 저는 그냥 포기하려고 했죠. 끌려 들어가도 해 뜰 때까지만 어떻게 버티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러는 그 순간에 한 중년 남성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주임 아니야? 거기서 뭐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아직 공장 단지 내에서 퇴거를 하지 않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제가 문지방에서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사장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고 그렇게 저는 그 공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실로 돌아온 저는 제가 그 당시 봤던 2번 캠부터 8번 캠을 다시 돌려서 봤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다른 복장을 한 그들이 걷는 폼이라던가 그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귀신이 이동식 감시 카메라에 잡힌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들이 작정을 하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점 등 그 누구에게 말을 해도 못 믿을 만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야간엔 웬만하면 그 공장 근처로는 순찰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카메라로 그 공장의 내부를 몇 번이나 찍어봤는데 확인을 해보면 검은 화면으로 나온다던가 사진이 저장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증거를 남기려는 제 시도는 끝끝내 불발이 나고 말았네요. 클리셰적으로 그 일이 꿈에서 나온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마치 계획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던 그때 그 공장에서 겪은 일, 아마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겪어볼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보해봤습니다. 세상엔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이 많습니다. 은큰 팬더님이 문제의 폐 공장에서 겪은 일처럼요. 시간과 장소를 개의치 않고 일어나는 여러가지 공포스러운 일이나 미스테리한 일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계셨던 은큰 팬더님의 소름 끼치는 경험담, 무섭게 잘 들으셨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은큰 팬더님이 보내주신 제보사연으로 재개발단지에서 근무를 할 때 겪은 이야기 중 폐병원, 폐빌라, 폐공장 단지에 이은 폐상가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은큰 팬더님은 과거 재개발단지에서 보안대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그때 겪은 소름 돋는 이야기들을 간간히 제보를 해오셨었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게 폐상가에서 겪은 일이고요. 첫 번째 이야기 때 언급을 했다시피 상황실이 차려져 있는 폐병원을 기준으로 폐빌라, 폐공장, 폐아파트 단지가 넓게 퍼져 있는 그런 구역이었고 제가 맡은 구역은 C구역이었죠. 폐상가는 사실상 B구역과 C구역을 나누는 경계선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상황실에서 거리가 생각보다 멀기 때문에 B구역의 근무자들이 가끔 순찰을 돌 때 대신 한 번씩 봐주고 무전을 보내주던 그런 곳이라 근무를 하는 6개월 동안 폐상가 쪽에는 거의 10번 남짓 정도밖엔 순찰을 나가질 않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캠으로 뭘 보고 나가던 날이 아니었고 그냥 정규 순찰 시간이 돼서 가게 됐었는데요. 처음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게 주간 근무 때였습니다. 그날 B구역에 경호단의 간부님들이 오셔서 상황 브리핑을 하느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거기까지 순찰을 돌 수밖에 없었는데 가까이 갈수록 무언가에 몸이 짓눌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B구역 근무자들의 증언과 거의 흡사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왠지 저 상가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는 신용만 하려다가 괜히 간부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제가 뺑기 부리는 게 들키면 골치가 아파지니 하는 수 없이 상가 건물 안으로 진입을 했죠. B구역 근무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했던 말이 생각나는 게 상가 건물이 총 3개 동으로 돼 있어요. A, B, C동으로 나누는데 A동의 지하에 무속인이 신당을 운영했었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거든요. 폐상가에 있는 폐신당이라니 말만 들어도 깨름칙한데 유독 폐상가에서 그 신당 자리에만 흉가 탐험을 한다는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순찰 시엔 무조건 그곳을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B동, C동을 먼저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A동을 가는 게 가장 낫다라는 조언에 따라 그 루트로 갔죠. B동이나 C동은 그냥 폐건물이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A동은 복도에서 나눠지는 그 문지방 하나만 넘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공간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갑다, 춥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싹한 한기가 제 피부를 따갑게 찌르는 그런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폐병원과 폐빌라에서 겪었던 느낌과는 사뭇 다른, 그냥 마음 같아선 다시 문지방 넘어서 나가고 싶었죠. 그렇게 2층과 3층을 먼저 둘러보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그 신당으로 가는 지하 쪽만 그런 건지 검은색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시꺼먼 게 그 너머가 아예 보이질 않는 겁니다. B동과 C동의 지하는 그냥 햇볕이 안 든다 뿐이지 보일 건 다 보이는데 A동 지하 신당이 있는 곳만 유독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튼이 쳐져 있는 건가 해서 후레쉬를 켜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들어가기 싫은데 그 신당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2번에서 3번 정도 제 귀에 이렇게 들려오니까 아니 뭐 이 시간대 흉가 탐험 같은 걸 하러 오는 인간들이 있나? 하고 들어가려는데 제 어깨 위에 사람 손이 올려지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B조의 주임님께서 제 뒤에 서 계셨고요. 그분이 영안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저한테 지금은 그냥 거기 들어가지 말고 상황실로 복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다 하고 A동에서 나왔죠.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제가 야간 근무일 때 B조 근무자가 순찰을 돌다가 폐상가에 몸에 그림을 그린 남자 대여섯이 들어갔는데 혼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무전이 와서 소위 말하는 무장을 다 챙겨서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C구역의 순찰 루트니까 가기 싫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했고요. 가니까 B조의 형님, 그분을 그냥 B형이라고 할게요. B형이 저한테 무장 다 챙겨왔냐고 점검을 한번 하시더니 그대로 A동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나 인기척이 전혀 들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놈들이 지하로 들어갔다는 말이 되는 거라 그 신당 문이 철제문인데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 문은 저희 근무자들만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이라 그놈들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달칵 해보는데 열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다른 근무자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잠그지 않았거나 그놈들이 어떤 수를 써서 열고 들어갔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건데 일단 그 상황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B형이랑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리를 질렀죠. 가정교육 못 배웠냐? 너면서 요지에 왜 함부로 들어와?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 숨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몸에 그림을 그린 덩어리들이 겁없이 그런 곳을 들어갔으면 긴장감이라도 숨소리가 살짝씩 들렸어야 하는 건데 숨소리는 고스하고 인기척이라곤 1푼도 안 느껴지는 거죠. 유일한 인기척과 숨소리는 저와 B형의 것이었고 그렇다는 건 그 신당 안엔 저와 B형뿐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후레쉬로 앞을 비추면서 조심스레 걷는데 제 발밑에 물컹하는 느낌이 그런 큰 사이즈의 젤리나 그런 촉감이 느낄 게 지구상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바닥에 있으면 그걸 밟았을 때의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일까 싶었죠. 화들짝 놀라서 후레쉬를 제 발 있는 곳에 비춰보니까 팔이랑 다리, 목 이런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덩어리들 한 3명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내가 밟았으면 B형도 밟았으려나?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B형이 안색이 아예 질려서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의 눈이 향하는 곳을 저도 같이 따라갔는데 그 신당 안에 제단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제단 위에
누가 봐도 무속인인 그런 사람이 우두커니 서서 손에 든 방울을 소리가 안 나게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뭐야? 아직 운영을 하는 신당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이상하잖아요. 안에 있는 그런 장식품이나 집기류 같은 게 파손되거나 어질러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와서 매번 정리를 하는 것처럼 정갈하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가지 않아서 처참하게 개박살이 나고 말았죠. 그 무속인의 얼굴이 그냥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저 덩어리들을 끌고 나오는 건 사실상 포기하고 B형과 저만 미친 듯이 도망을 나왔죠. 뭐 거의 구르다시피 해서 나온 저와 B형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각 구역 주임님에게 비상 연락을 때려서 귀신을 봤네 뭐네 소리는 안 하고 대략적인 상황만 보고했죠. 경찰차가 한두 대 정도 왔고 경찰들 입회하에 다시 그 신당에 들어갔을 땐 그 무속인 귀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덩어리들만 얼추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CPR을 해도 정신을 못 차리길래 결국 119까지 부르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죠. 그 이후로 그 덩어리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고 사실 어떻게 되든 저랑 상관도 없는 일이죠. 다만 그 신당에 대해선 A동의 순찰을 돌기는 하되 신당 안으로 들어가지는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B조의 주임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그 사건 이후에 용하다는 무속인을 불러다가 그 신당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무속인이 한다는 말이 이거는 만신이 와도 해결하기 힘들 거라고 하면서 본인이 아는 무속인을 몇 명 더 부르더니 아예 그 철문을 온갖 부적으로 도배를 하고 갔다고 해요. 이후에 폐상가에 순찰을 갔다가 그 신당 문에 붙은 부적이 궁금해서 한번 내려가 봤는데 그 철문 자체를 용접을 해서 아예 안 열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그날 신당에 들어가서 무속인 귀신과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던 B형은 안타깝게도 그 사건 뒤 얼마 후에 근무 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안 좋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B형이 죽은 걸 처음 봤었던 B조의 근무자가 했던 말이 되게 엄청나게 무서운 걸 보고 덜덜 떨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라고 했는데 혹시 그 무속인 귀신이 봉인을 뚫고 나와서 B형에게 해를 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무 일 없이 멀쩡했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더 하자면 이제 그 단지에 사업 명령이 최종적으로 떨어진 날 단지 내에 있는 건물을 다 부수는데 이상하게 중장비들이 A동을 부수려고 다가가면 원인을 모르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멈추거나 엔진이 폭발하거나 하는 일들이요. 엔진이 폭발한 그 중장비 기사님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찌저찌 다 밀고 없애버리긴 했는데 과연 그 자리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는 지금 멀쩡하게 잘 있을까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확실히 폐공장 이야기에 비하면 임팩트가 그리 크지는 않는데 워낙에 폐공장 이야기가 레전드급이라 조금 약하다 뿐인 거겠죠. 은근 팬더님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안타깝게 돌아가신 B형이라는 분과 중장비 기사님은 아마 그 무속인 귀신이 데려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